성선재의 초콜릿 TV. 네, 여러분 이 초콜릿 달콤한 TV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봄바람이 불었는데 예. 봄은 잘 즐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과거에 네.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하실 때 당시에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네. 현직이셨죠? 네. 그렇죠. 그 당시 현직 시장님의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 사전 선거 운동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쟁점이 됐었죠. 네. 지금 이 내용이 어찌됐든 전국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은 뭐 어디 가서 뭐 사퇴해라, 뭐지 어디 뭐 시위도 한 것 같은데. 네, 좀 더 말씀드리자면 네,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현재 그 황운하 경찰청장님이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오셔서 우리 네, 지역에 맞습니다. 계시기 때문에 예, 그렇죠 또. 일어난 사건은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나 네, 우리 네. 지역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한 현재 뭐 자천은 아니시겠습니다만 네. 속마음은 자천도 있으시겠죠. 음. 자천 타천으로 또 정치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걸로 이렇게 비춰지고 하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더더욱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그 당시에 기소 의견으로 올리셨는데 검찰에서 최근에 네.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하셨죠. 그렇죠. 네, 이거에 예. 대해서 황운하 예. 현재 경찰청장님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러한 성명도 발표하시고 네. 검찰과 경찰 간의 싸움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역사회에서 약간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그런데 황운하 청장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나는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에 어떤 검찰과 경찰 간의 그 수사권 분리조정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갖고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이 이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네. 우선 먼저 이거에 대해서 좀 전에 유호진 대표님께서도 뭐 사퇴 이러한 뭐 시위가 있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며칠 전에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에서 예. 황운하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현재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아니 거기는 이걸 파면할 보고, 권리가 있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 이걸 보고 예. 시민들이 이거 무슨 코미디냐? 예. 파면의 주체는 대통령이에요. 청와대 앞에 가서 해야 그러면 되는 청와대 거예요. 앞에 가서 파면을 요구해야지. 예. 그럼 뭐 셀프 파면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앞에 가서는 사퇴하라. 그렇게 예.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정당은 그렇지,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러나 그렇지. 그 앞에 가서 파면하라고 한다는 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건가? 뭐 준비를 제대로 해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그걸 본 시민들이나 관계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왜 여기 와서 파면을 하라고 그래? 청와대에서 하는 게 겁나 그러면 여기서도 하지 예. 말던지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더군요. 아.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해서 하실 때에도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준비를 잘해서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과 함께 우선은 시당이 네. 지금 문제가 있던 것 있고 네. 다만 두 번째 황운하를 뭘 씹을 것 같은데 지금. 전하시는 분은 아니고 황운하 경찰청장님이 예. 과거에 대전 지역에서 저도 한남대에서 교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에서 그런 예. 보도를 보고 그랬는데 대전에서 경찰서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할 때 유천동 지역에 중부서장 할 때. 그렇습니까? 네네. 네. 유천동 지역의 유흥가를 잘 정비하시고 정말 588 사 네, 정리했죠. 습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치안 행정에 있어서 음흠. 신뢰감 있고 안정감 있고 소신 있게 그렇게 그렇죠. 경찰 행정을 하시는 거 보고 네. 평소에 존경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약간 하시는 처신이 언행이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요? 네, 현직 경찰청장입니다. 예. 현재 경찰은 기소 내지는 불기소 수사를 하실 수 있지만 예. 수사의 보조자지 수사의 주체로서 기소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소권은 예. 검찰에 있고 현재는 그렇죠. 그러면 예. 재판을 할 권리는 재판을 할 권한이죠. 예.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해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기소를 한 검찰도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당연합니다. 예, 그렇죠. 그거는 각자 기관에서 예. 최선을 다한 겁니다. 아.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예, 권한과 예. 책임 내에서 예. 그런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도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어필이 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예. 거기에 다른 정치적 해석 때문에 이 판결이 이 기소가 잘못됐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만 이것은 수사가 부실하게 되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하잖아요. 예. 기초 수사가 증거가 부족하게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증거 보강을 더 해라 했는데 하지 않고 너무 빨리 넘겼기 때문에 검찰도 물론 수사를 하지만 예. 검찰은 경찰에서 해가지고 수사에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보강 수사를 그렇죠. 약간 할 뿐이죠. 예. 그걸로서는 기소에서 유죄 판결을 얻어내기가 어렵다고 보니까 불기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여러 번에 걸쳐서 수사를 보완해라 했는데 보완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처음부터 수사를 충실하게 해가지고 올리지 못한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통감을 하시고 네. 물론 거기에 뭐 정치적인 해석 있을 네. 수 있다 하는데 이것도 약간의 이해하기 어려운 게 현재 검찰이나 경찰이나 예. 다 현 정부에서 지휘부를 다 임명을 하신 주체입니다. 물론 검찰총장이 됐건 그 밑에 경찰청장이 됐건 지방청장님이나 지방검사장님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시지만 더 큰 정부의 목표에 기본적인 것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태를 보셔서 아시잖아요. 판사도 그렇게 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하느니 하고 대법관도 그렇게 됐다라고 비판이 있고 하지만 그렇게 큰 물줄기가 그렇게 잡혀가는 치안 행정 사법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크게 부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현재 경찰은 야당이고 검찰은 여당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검찰이 야당 편을 들고 경찰이 여당 편을 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선거, 정치적 관련해서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사, 또 기소, 재판은 각자의 당사자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억울하다 뭐 이런 것을 어필할 수 있죠. 그러나 유권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권한, 직분 내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뒤에 가서 뒤집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안타깝다. 그것이 공인의 자세지. 그걸 뛰어넘어서 기관 간의 분쟁인 것처럼 얘기하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가 그런 식의 의사표현을 하시고 싶다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즉시 사직을 하시고 정치에 뛰어들어서 더 큰 검경 수사권 문제를 조정 말씀을 하시던지 하면 되죠. 황운하 경찰청장은 정치할 생각 없대요. 정치인이 하는 말은 정치인 생각 없다고 하고 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황운하 청장이 울산 가서 토착 비리 쉽게 하면 이 어떤 수사를 하다가 이제 됐던가 보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어찌됐든 맞아요. 불기소하는 건 검찰의 역할인데 네.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에 자기가 한 20여 년간 경찰 그 수사권 분리 관련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 투쟁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야당에서 덤비니까는 여기도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지 뭐.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좋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경찰청장이 황운하 씨가 지방 경찰청장이 아니시고 교수나 아니면 정당인이시면 그런 말씀을 다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셔도 되는데 현직 경찰청장이고 법을 집행하는 한 지역의 대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법의 집행을 당하는 일반 시민들도 자기가 불이익을 입고 자기의 사건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 이거에 대해서 검찰, 경찰 내지는 경찰 안에서도 경찰청과 경찰서 간의 문제 그 내부 문제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당했다라고 또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이게 법치주의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는 조국 수석이나 뭐 지금 이런 사람들도 뭐 다 자기 얘기하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는데
아니 뭐 그 황운하 청장이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또 어디 있어요? 조국 수석도 예.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잘 압니다만 예. 이분도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민정수석 비서관이 예. 내가 한 건 다 잘했고 내가 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따박따박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공무원들 이제 뭐 할 얘기 다 해요 보니까. 응? 그거는 네. 국민은 할 얘기를 다 해야 되지만 네. 반대로 공무원은 자기가 할 얘기를 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기 권한 내에서 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은 더 우월적인 지위와 정보와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매체에 접근할 권리도 있고 자금도 쓸 권리가 있고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입장에서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 더 큰 차원에서 그것이 부정이 됐거나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의 공적 권한과 자금을 가지고 그걸 시비하는 것은 그러면 국가의 권력을 나눠놓고 그 권한을 나누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책임을 지라고 했을 때는 공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 정무적인 책임 분야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그것은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데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조금 잘못했다고 하면 본인이 홍보하는 것과 본인의 것에 대한 반박은 따박 다 하고 국민의 소리는 안 듣고 저는 조국 수석이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황운하 청장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 스타로서 혹시 다음 총선에 나올까봐 좀 우려하는 야당이 좀 기스 내려고 세게 공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던데요. 저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님 같은 그러한 분은 소신이 있으시잖아요. 추진력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어느 당이 됐든지 간에 이분의 스타일로 봐서 그러면 더 일찍 사표내 보셔서 정치를 하시는 것이 우리나라 이 정치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 발전에도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다고 하면 만약에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황운하 청장이 내년 총선에 어떻게 행보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을 한다면은 과거에 공직에 계셨던 분들, 경찰을 하셨던 분들도 지금 보면 우리가 아니라고 했던 표창원 씨도 나와서 열심히 하고 계시죠. 국회의원에서 그렇죠. 하고 계시죠. 네. 그분뿐만 아니라 경찰 국정원에 계셨던 분들이 이번 정부에 이번 국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야에 다. 다. 그래서 경찰에서 특히 경찰서장급 정도 하신 분들은 꿈이 국회의원입니다. 검사는 시작할 때부터 꿈이 국회의원이고 판사는 조금 하고 난 다음에 꿈이 국회의원이고 언론인은 국회의원이 자기 친구인 줄 알고 있는 이것이 교수는 국회의원이 자기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들 판단하는 줄 아는구나. 뭘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 자기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님들이 자기 분야만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론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전체를 약간 못 보는 듯한 뭐 일부 교수님 출신들 출마했다가 그 낙동강 된 사람들 많아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막상 와보면 이게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분들 검찰, 경찰, 공무원, 교수, 언론인들 중에서 누가 본선에서 이기고 제일 잘 생존하느냐 그런 확률로 봤을 때는 경찰의 확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경찰 출신이 대민 접촉을 많이 하시면서 이러한 그 정치의 생리를 제일 빨리 습득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검찰,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은 그거보다 좀 약하다고 하는 거 봅니다. 골방에만 계셔갖고. 네. 그리고 또 교수 출신 더 마찬가지고 현장에 나왔을 때는 그만하지 못하다. 언론인 출신들도 약해. 언론인 출신들도 옛날에는 정동영이니 뭐 꽤 잘 나갔거든요. 박영선 의원님 뭐 또 꽤 많아요. 그렇게 많으시죠. 임태정 전 국회의장님, 김원기 한때는 전 많이 국회의장님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이 최근에는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 네, 언론이 과거와 같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매체가 극소수였기 때문에 그 그렇구나. 언론인 자신이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렇구나. 요소가 이루어졌었죠. 통로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자유경쟁, 복수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매체에 기자로 선발됐다라고 그래서 출세가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는 국민의 선택에서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짧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우리 성선재 교수님이 관심 갖는 그 도이철도 2호선의 대동역 주변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해줬죠. 네, 전국적으로 네. 했는데 시험 안 보고 합격시킨 거예요. 그죠? 아 대표님의 뭐 비유 능력은 비유와 상상은 정말 제가 저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아닌가요? 맞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볼 수 있죠? 네. 예, 예.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안타까웠던 부분이 예. 이 도시철도 2호선 이거보다 대전은 더 급한 게 대전만 외곽 순환도로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외곽 순환도로를 예. 이것을 더 시급하게 국비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예비 타당성 조사와 예. 자금 확보에 있어서 국비 지원 여부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고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도시철도 2호선 이것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진하는 과정에 전에 박승효 시장 후보 또 허태정 시장 후보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달랐었죠. 원래 그렇죠. 허태정 시장님은 트램을 반대하셨었죠. 그러나 이제 원래 반대했습니다. 예, 공약은 잘 모든 걸 기억하시기가 좀 어렵지만 네, 반대하셨는데 그걸 이어받아서 한 거고 박승효 시장님은 이쪽에서는 원래 반대였지만 공약을 하실 때 이것을 계승하겠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어졌으니까 그러셨구나. 대신 변형을 해서 지상과 지하를 넣는 것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형된 것으로 주장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와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에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더군요. 그게 뭐냐면 대동역 구간에서부터 동부 내거리까지 이송대 쪽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곳은 직선이 아니고 조금 구부러지죠? 구부러져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구간 서대전 내거리에서 진장 가는 쪽, 서대전 IC 가는 쪽은 8차선, 10차선 이렇습니다. 쫙 뻗어 있죠. 다른 도로들도 트램이 현재 지나가려고 하는 도로는 최소한 6차선에서 8차선, 10차선 도로인데 그거에 반해서 대동역에서 동부 내거리 구간은 직선도 아니고 경사진 곳이에요. 구부러지고 거기에 경사지고. 4차선입니다. 4차선. 4차선이고 거기에는 그 근처에는 다른 대체 도로가 없어요. 뒷골목도 좁아요. 거기는 뒷골목 굉장히 좁습니다. 차 하나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못 나오죠. 주차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그리고 길이 없어서 여기에 지상으로 트램을 설치해서 2차선 절반을 먹으면 결국 편도 1차선이 됩니다. 현재도 굉장히 막혀서 좋은데. 그 도로는 그 간선도로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현재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도로가 가다가 순환도로는 중간만 끊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은 지하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 주민들의 의견이고 예.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는 뭐 면제를 받았으니까 통과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국비 사업이나 이런 걸 때도 시작할 때 그때 예산 액수보다 가면서 설계 변경에 의해서 다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오케이. 이 지역은 지하화를 하고 지하화하는데 드는 돈은 이장우 의원님이 국회에서 땡겨주면 되죠, 뭐 이장우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다른 분도 하고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건 시장님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시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이 트램에 의해서 오히려 교통지옥, 교통마비가 일어난다 이러한 비난을 안 들을 수 있고 역사에 남는 시장님이 계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장우 우리 재선 의원님께서도 뭐 당이 다르다고 해갖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갖다 줘서 그쪽 지역을 좀 휙 지나갈 수 있게. 지금까지 이장우 의원님은 많이 따보셨는데 시장이나 구청장하고 당이 달라도 예산 요청이 오는 거는 본인이 오해를 받고라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 너무 한다고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뭐 이제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예산 많이 따온 사람들을 우리 시민들은 좋아합니다. 그렇죠. 결국 그게 인정을 받는 거고. 그렇죠. 설령 그때 투표에서는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죠. 나중엔 다 알아. 나중엔 다 압니다. 그죠? 누구는 일을 하다가 접시를 깬 것과 일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나간 것은 공적인 자리에 간 사람은 공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해서 평가를 받아야지 하지 않음으로써 평가를 받겠다. 대표적으로 박원순 시장님처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역사에 남겠다. 그럼 그 자리에 왜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튼 이장우 우리 의원님의 역할이 기대가 되고 우리 시장님도 이걸 받아들여서 또 좀 수정하시면은 잘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것만 되면 또 우리 성선재 교수님 또 뭔가 조금 나도 한 건 했다. 만약에 현재 그게 된다면요. 네. 현재 하위는 황인호 청장님의 업적으로 들어가죠. 그 틈에 또 우리 황인호 청장님 아무튼 청장님도 황인호 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지시겠죠. 아무튼 청장님 요즘 안 만나셨죠? 저는 선거 끝나고 낙선 인사 같이 하러 가서 그분은 당선 인사, 저는 낙선 인사 이렇게 해서 같이 악수하고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사적으로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종종 뵙고 우리 동구를 위해서 잘 해주시면 좋죠. 저는 공적인 자리에는 제가 지위가 없기 때문에 갈 일이 없어서 청장님이 불러주면 가지만 신인 입장이니까 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 황인호 청장님, 우리 성선재 교수님이 한번 보자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성선재 초콜릿 TV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